4월 29일 월요일 보강 수업을 오늘은 온라인으로 영상 보강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챕터 8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알케네 리덕션, 옥시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특수하긴 하지만 카벤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반응성이 높은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케네 리덕션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하이드로게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알켄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켄의 하이드로젠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하이드로게네이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프로덕트는 싱글 본드를 갖고 있는 세츄레이트 된 알켄을 프로덕트로 알칸을 프로덕트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덕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 다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리덕션이 되게 되면 카본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낮은 하이드로젠과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차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일렉트론 덴시티는 증가를 한다. 그게 리덕션에 해당이 되고, 옥시데이션은 반대가 되겠죠.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낮아지고 차지는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런 이미 다 공부를 했던 거니까 리마인드를 했고요. 따라서 하이드로젠과 같이 카본보다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낮은 애톰과의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게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자, 리덕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챕터 8에서 소개하는 것은 메탈, 금속을 사용을 해서 하이드로겐 가스를 사용하는, 즉 메탈이 캐탈리스트 역할을 해줘요. 그 금속 표면에서 이제 그 리덕션이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덕션 반응을 우리가 금속을 캐탈리스트로 쓰기 때문에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화학 반응식 하나 볼게요.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이런 이제 메탈을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 하이드로젠 가스를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싱글 본드가 되고, 각각 두 개의 카본의 하이드로젠이 에디션이 된 그런 리듀싱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갈 때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하이드로젠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신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 프로덕트를 얻는 이유는 이 하이드로젠 가스가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같은 그런 금속 촉매 표면에서 리덕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신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원래는 되게 간단해요. 보면 여기 팔라듐을 차콜에 흡착을 시킨 팔라듐 카본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 플래티늄 다이옥사이드, 요거는 애덤스 캐탈리스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쓰게 되면 팔라듐이나 플래티늄 그 표면 동그랗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탈, 그 표면에 하이드로젠 가스가 일단 먼저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켄이 다가오겠네요. 그죠? 알켄이 하이드로젠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카본 두 개 사이에 본래는 이제 더블 본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카본에 하이드로젠 하나가 에디션이 되고 두 번째 카본에 또 다른 하이드로젠이 에디션 되는, 따라서 이 두 개의 하이드로젠은 같은 방향으로 카본 쪽으로 에디션이 되기 때문에 프로덕트는 신 프로덕트를 얻게 된다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리덕션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프로덕트인 알칸은 금속 표면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 하이드로게네이트드 된 알칸 프로덕트를 리덕션에 의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솔리드와 가스 이런 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리에이전트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한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펑셔널 그룹보다 뒤편에 나오겠지만 그 선택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속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드로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좀 벌키한 그룹이 있을 때는 반응이 잘 일어나기가 힘들다 하는 스테릭 힌드런스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요 3차원적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 파이네닌이라는 물질이 있고 여기 더블 본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으로 보게 되면 메틸 그룹이 프로텍션을 이쪽 위쪽을 다 블러킹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팔라듐 차콜에서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젠은 이 아래쪽으로 각각 한 개씩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바텀 페이스로 들어간 요 프로덕트가 얻어지게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여기가 블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셀렉티브한 그런 프로덕트 위주로 스테릭 힌드런스가 외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티비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펑셔널 그룹이 2개 이상이 있다면 그 중에 우선적으로 알켄 더블 본드가 리덕션이 먼저 돼요. 그래서 여기 펑셔널 리덕션이 가능한 게 2개가 있네요. 알켄 더블 본드가 있고 카보닐 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더블 본드니까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리덕션이 되기 전에 먼저 알켄이 먼저 리덕션이 돼요. 좀 더 가혹한 조건이면 이제 여기도 리덕션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켄이 다른 펑셔널 그룹보다 more 리액티브하다. 이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셀렉티브한 리액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펑셔널 그룹이 여기 벤젠 링이 있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알리파틱에 해당되는 사이드 체인에 더블 본드가 하나 있고 카보닐이 이렇게 있어요.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했을 때 여기나 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알켄이 리덕션이 셀렉티브하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에 대한 그씬 프로덕트가 나오는 금속 표면에서 리덕션이 된다는 거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스테릭 힌드런스라는 요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알켄이 more 리액티브하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서브 타이틀에서 2번째 옥시데이션이 되겠어. 자, 옥시데이션은 뭐 다양한 형태를 소개를 할 텐데 뭐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반응 리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 프로덕트가 어느 쪽으로 그 반응이 진행이 돼서 옥시데이션이든지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리덕션은 옥시데이션과 반대로 카본의 일렉트론 덴시티는 낮아져요. 따라서 이 카본은 차지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옥시데이션이에요. 자,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자, 요거 잘 봐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그림이 있고, 페닐링에 크로로가 있고, 여기에 메타 위치에 CO3H, 퍼록시 애시드가 있는 요런 컴파운드. 자, 그래서, 크로로, 퍼록시, 페닐링에 있으니까 벤조익 애시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고, 크로로와 CO3H는 메타 위치예요. 따라서 메타, 크로로, 퍼록시, 벤조익 애시드. 말이 너무 길어서 MCPBA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MCPBA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옥시던트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켄이 있을 때 여기에 3멤버링에
에폭사이드를 프로덕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MCPBA를 반응을 하게 되면 3멤버링의 에폭사이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됩니다. 실험실적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에폭사이드 링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MCPB를 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는 이제 알켄이랑은 사실은 상관없죠. 두 개의 카본이 있고 하나는 알코올이 있고 바로 옆에 카본에는 리빙 그룹인 할로겐, 브로미닌이나 크로린 같은 게 좋겠죠. 할로하이드린이 있을 때 베이스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알콕사이드 N아이온이 되면서 서브티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3멤버 링을 가진 에폭사이드 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 링이 생겼다는 것은 옥시데이션이 된 거죠.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알켄의 MCPB에 옥시데이션을 하거나 할로하이드론으로부터 SN2 반응을 통해서 에폭사이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요거는 아마 2학기 때 또 설명을 할 때가 있어 쪽에 가면은 또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진 에폭사이드가 그렇게 안전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제 산이 있으면 애시드가 있을 때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금방 되겠죠. 롬피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매우 불안정한 옥소니움 케타이온의 인터미디에이트가 되고 쉽게 하이드롤리시스가 돼요. 여기를 물이 어택을 여기나 여기를 어택을 하게 되면 프로덕트는 링이 끊어지고 OH 그리고 물이 에디션이 된 OH 그래서 1, 2 다이 알코올 카본 바로 옆에 두 개의 알코올이 프로덕트 구조다 이런 의미고 요거 혹은 1, 2 일반적으로는 다이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형태는 이제 글리콜의 한 그룹이 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전체로 알켄으로부터 이렇게 다이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반응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에폭사이드를 만드는 그 옥시데이션, 즉 에폭시데이션 이때 MCPB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애시디간 조건에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는 그렇게 투 스텝 반응을 통해서 알켄으로부터 에폭사이드를 거치고 다이올을 또 만들 수가 있는 이런 또 유용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이드록실레이션은 에폭사이드를 꼭 경유를 해서 투 스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알켄이 있을 때 오즈미움 테트라옥사이드를 베이스가 존재할 때 반응을 하게 되면 모양이 이제 5 멤버링을 갖고 있는 사이클릭 오즈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여기를 리덕션을 하게 되면 오즈미움하고 두 개의 옥시전 간에 여기가 OH, OH 다이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이올. 그래서 여기는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이기 때문에 리덕션을 하게 되면 OH, OH는 같은 방향 신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다운이면 여기도 다운이 되겠죠. 그렇게 시스 프로덕트 혹은 신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카보케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가 않고 사이클릭 오즈메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게 됩니다. 매우 특수한 반응이긴 하지만 다이올을 또 만들 수 있는 더블 본드로부터 그런 또 반응, 특수한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올리시스인데요. 이제 옥시데이션 중에 하나, 오존을 쓰는 옥시데이션은 오존올리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존 O3는 실험실에서 이제 그 산소로부터 3개 몰레큘의 산소를 고전압으로 방전을 하게 되면 2 이퀴벌런트의 오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존을 반응기 안에 넣게 되면 반응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저온 반응을 많이 해요. 보면 이게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아주 핵심적인 두 개의 인터미디에이트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알켄으로부터 오존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O3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여기는 싱글 본드가 됐어요. 모노졸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이클릭 인터미디를 거치고 여기는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 세 개의 옥시전 중에 하나가 요 본드 중간에 위치하는 듯한 이런 리어레인지먼트가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개의 옥시전이 한쪽으로 있고 아래쪽으로 옥시전이 또 있는 이런 오조나이드라는 또 다른 두 번째 사이클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여기를 리덕션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카보닐로 클리버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알켄의 왼쪽 카본의 카보닐, 오른쪽 카본의 카보닐, 결과적으로 더블 본드는 끊어지게 되는 이런 리덕션이에요. 그래서 알켄이 클리버지가 일어나는 옥시데이션 사례를 오존올리시스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오존올리시스는 뭐 그냥 굳이 이렇게 오존올리시스라는 반응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로헥산에 그 다음에 다이메칠 카본에 더블 본드가 있는 이런 4개의 취향기를 갖고 있는 출발 물질이 있고 오존을 가입을 하고 두 번째 반응을 리덕션, 산성 조건에서 리덕션을 했을 때 당연히 앞에 공부했듯이 여기가 카보닐 그리고 이쪽 카본이 카보닐로 이렇게 두 개의 카보닐로 클리버지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미 그 중간에 있는 더블 본드인 경우 여기 이제 그 클리버지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 카보닐 그리고 여기도 카보닐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알데하이드 프로덕트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알데하이드 카보닐 옆에 HH가 있기 때문에 HH. 자, 이렇게 하나의 더블 본드로부터 오존올리시스를 하게 되면 투 프래그먼트의 카보닐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다. 여기 오존올리시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반응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아주 스트롱한 그런 옥시다이징 레이전트, 옥시던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에 하나가 KMnO4,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트는 프로덕트로 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본드가 있고 여기가 아예 끊어지고 요 위치가 왼쪽 카본의 요 위치가 CO2H가 되고 여기 있는 CH2는 결과적으로 CO2 요 카본의 오른쪽 카본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테시엄 퍼망가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애시드간 조건에서 알케놀 리덕션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카본 수가 하나 짧아져요. 카본 수가 하나 줄어들고 CO2로 가버리고 요 짧아진 남아있는 한 개의 카본이 카복실릭 애시드가 프로덕트가 되는 그런 옥시데이션 반응이 되겠습니다. 또 아주 특수한데 HIO4라는 페리오딕 애시드를 쓸 경우에 출발 물질은 이제 알켄이랑 상관이 없어요. 다이올에서 페리오딕 애시드를 쓰게 되면 오지메이트와 매우 유사하게 그 아이오딘과 두 개의 옥시전, 두 개의 카본, 그래서 5 멤버링의 사이클릭 인터미디에이트, 사이클릭 페리오데이트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게 오지메이트와 다른 게 결국은 프로덕트는 카본과 카본 사이, 사이클릭의 카본과 카본 사이 클리브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카본일이 되겠죠. 이 본드는 끊어지고 양쪽이 카본일이 되는 이런 프로덕트를 메인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카본이 있는 다이올인 경우에 페리오딕 애시드 옥시데이션을 하게 되면 이 본드가 끊어지고 여기가 두 개의 카본일이 되는 투 이퀴벌런트의 사이클로펜타논을 얻을 수가 있는 이런 또 특수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리덕션 그리고 옥시데이션까지 그렇게 중요한
몇 가지 반응 사례들 위주로 봤고요. 챕터 8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 카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이 카벤은 뭐 그렇게 유기합성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레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카벤은 일단 생긴 모양이 매우 독특해요. 보면 자 일단 두 개의 치환기가 카본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의 싱글 본드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 자리를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카본은 싱글 본드 두 개, 즉 두 개의 일렉트론 또 두 개의 일렉트론 그리고 여기 한 쌍의 럼페 일렉트론 해서 전체 6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 파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카본은 R2의 카본의 럼페 일렉트론 뉴트럴 해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런 몰레큘이긴 한데 8개의 옥텟 룰을 만족하지 못하고 6개의 일렉트론만 있기 때문에 이 베일런스 쉘은 2개의 일렉트론만큼이 부족해요. 따라서 이 카벤의 카본은 루이스 애시드와 동일하게 일렉트로파일, 루이스 애시드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이클로프로판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알케는 뉴크레오파일이에요. 파이본드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벤은 또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아주 금방 쉽게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는 이 두 개가 에디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알켄이 있던 두 개의 카보 사이에 3멤버링의 사이클로프로판 프로덕트를 얻게 되고, 요 빨간색이 카벤이 가지고 있던 카본이 되겠네요. 자, 뭐 메커니즘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보면 그 다이크로로 카벤을 만드는 방법, 크로로포럼으로부터 3개의 크로로가 있고 프로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베이스,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해 주게 되면 디프로토네이션이 우선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카본의 N아이온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언스테이블한 이 N아이온이 크로로 하나가 일렉트론 한 쌍을 가지고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요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뉴트럴 한 쌍의 카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이크로로 카벤을 크로로포럼으로부터 이렇게 만드는 투스텝 반응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소개했고요. 이 만들어진 카벤은 전체는 6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2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하죠. 그 비어져 있는 것이 보면 파이 오비탈에 2개의 일렉트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가 비워져 있어요. 따라서 루이스 애시드와 동일한 그런 화학적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따라서 여기 카본은 sp2 하이브리다이즈 된 오비탈이 되겠네요. 다이크로로 카벤이 에디션이 되게 되면 당연히 스테레오 스페시픽하게, 리지오 스페시픽하게 한 개의 신 프로덕트만 얻을 수가 있어요. 즉 시스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알켄에 크로로포럼 있고 KOH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카벤을 만드는 것이죠. 이 카벤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이 카벤이 여기 알켄의 에디션이 되게 되면 프로덕트, 신 프로덕트 사이클로프로판을 다이크로로 사이클로프로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유사한 반응으로 여기는 이제 크로로포럼으로 만들어진 다이크로로 카벤인 경우는 할로겐을 치환기로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반응을 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특수한 반응이 있고, 이름은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크로로포럼에서 만들어진 경우는 다이크로로 카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이클로프로판 프로덕트를 할로겐이 없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고 싶을 때 요 리액션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리에이전트 아예 다르죠. 보면 다이아이오도 메탄하고 징크 커퍼 얼로이 요 두 개를 먼저 반응을 시키게 되면 징크가 여기 안에 인설션이 돼요. 요 리에이전트 안에 인설션이 되어서 이제 리액티브 해지게
있고, 요게 이제 카벤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본드가 있으면 여기가 루이스 애시드처럼 작용을 하고, 여기는 루이스 베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이클로 순수하게 다른 취환기가 없는 사이클로 프로판 프로덕트를 90% 이상 매우 높은 수율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이먼 스미스 리액션인 경우는 카벤의 루이스 애시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카베노이드라는 그런 레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더블 번드로부터 사이클로 프로판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때 사용하는 레이전트는 징크 코퍼 얼로이를 레이전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챕터 8 리덕션 중에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에 뭐 MCPBA라든지 오존을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오조미움 테트로옥사이드를 쓴다든지, 페리오데이트를 쓴다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KMNO4를 쓰는 스트롱한 조건에서 그런 옥시데이션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특수하긴 하지만 카벤이라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레이전트, 혹은 방금 이야기한 카베노이드, 이런 그 일렉트로파일, 반응성이 높은 일렉트로파일을 만들어서 더블 번드로부터 사이클로프로판 링을 만드는 그런 반응들을 마지막 그 챕터 8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영상 보강 수업으로 가름을 하고요. 5월 1일 수요일날 10시 반부터는 이제 5월이 시작이 됩니다. 1학기 챕터가 이제 4개가 남아 있어요. 챕터 9부터. 그래서 5월 1일 수요일 수업은 챕터 9부터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